합니다. 오늘은 제가 몬테크 비법 첫 번째 시간으로 인서울 구축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근데 몬테크라는 게 무엇일까요? 몸으로 재테크를 한다 라고 해서 몬테크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 종종 쓰이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몬테크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낡은 집에 들어가서 그런 낡은 집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들을 감수하고 사는 게 바로 몬테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특히 인서울 구축 아파트, 낡은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뭐 인서울이라고 하면 지방에 직장이 있고 지방에 사시는, 그러니까 지방에 생활권인 분들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럼 서울이 직장이시고 서울이 생활권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낡은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인서울 지역에서 낡은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1. 돈이 없다. 네, 돈이 없습니다. 지금 강남, 마용성 물론이고 이런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아파트들이 9억, 10억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40평, 50평대 대형 평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59제곱미터형, 84제곱미터형, 그러니까 뭐 25평 아니면 32평, 3평 이 정도 되는 평수도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집값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서울 지역 전체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뭐 LTV가 6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40% 정도밖에 안 돼요. LTV가 40%라는 걸 뭘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그 중에 4억 정도만 주택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억은 어디서 갖고 와야 될까요? 4억을 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더 신용대출을 받는 게 전문직이 아닌 이상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겠죠? 그럼 나머지 6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글쎄요. 6억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저는 없습니다. 없고요. 청약이 안 된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약 통장 언제 만들었냐고 했더니 작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안 돼. 사실 청약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구축 아파트를 살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 5, 6년 전인가? 5, 6년도 안 됐을 거예요. 제 주변에 실제로 서울 시내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신혼부부 커플은 물론이고 싱글족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거기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가격도 물론 올랐고요.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경기도권 오피스텔 정도 청약된 분을 봤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집값이 막 상승을 하고 신축이 워낙 좋다 하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당첨 확률이 떨어지고 또 청약 가점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꾸 이렇게 청약에 또 사람이 몰리고 투기 수요도 몰리고 하니까 정부가 이런 걸 억제한다는 취지 투기 과열 지구에 한해서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평수에 대해서 또 청약 가점제를 100% 적용하게 됩니다. 85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55제곱미터, 84제곱미터 형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 30평대. 우리가 흔히 사고 싶어하는 그런 집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청약 가점제가 왜 젊은이들에게 불리한가? 일단은 청약 가점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무주택 기간, 젊은 분들일수록 당연히 짧겠죠? 2.
청약통장 가입기간. 아까 제 친구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우리 세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입기간 아무래도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점수 차이가 제일 벌어지는 부분이 바로 3번입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점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부양가족 있으신가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돼서 한 명이 있는 게 되는 거죠. 싱글족들은 아예 부양가족이 없고요. 별가족으로 우리는 안 된다. 3. 입지가 좋다. 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드렸죠. 그렇지만 낡은 아파트들의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역세권이고 평지고 땅이 좋은 곳은 대부분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 중에 낡은 아파트도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낡은 아파트를 사서 인테리어를 할 때 그걸 아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해서 지금 인테리어 하는 중이다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위치는 좋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뉴타운 청약을 한창 할 때 그 모델하우스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건설 현장을 꽤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건설 현장을 가봤더니 지하철이랑 좀 멀거나 언덕이 꽤 심한 곳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려오면서 보면은 여기랑 가까운 평지 지역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아파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거죠. 이게 역세권 평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 차를 타고 가다가 유심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같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차 타고 가면 이렇게 아파트만 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들을 보면은 낡은 아파트들이거나 아니면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요즘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 된 아크로 리버파크나 아크로 리버뷰 이런 데들 다 낡은 아파트 재건축한 거죠. 그다음에 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도 원래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서울에는 아파트 지을 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을 만한 땅을 찾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예전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자리에 짓는 게 더 좋을지 고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 아파트들이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한강뷰를 즐기시는 그런 분들 사실 예전부터 그 아파트에 살면서 옥테크를 하신 분들 꽤 있겠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